노스캐롤라이나에서 허리케인 헬렌으로 인한 홍수로 인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열대성 폭풍 커크가 대서양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무면허 마사지 업소를 운영해온 한인이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오늘 저녁 민주당 후보인 팀 월즈와 공화당 후보인 제이디 벤스가 90분간 TV 토론을 벌입니다. 지난 5년간 미국에서 한국 국민 839명이 미국에서 범죄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항만 노조가 동남부 지역 항구에서 전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뉴욕 한인경제인협회가 뉴욕 무역센터를 마련하고 오늘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BBC의 한 기자가 비행기에서 항공사의 휠체어 사용 금지로 인해 화장실로 기어가야 했다고 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시 렌트 안정 아파트의 렌트비가 오늘부터 최대 5.25% 인상됩니다. 허리케인 헬렌으로 인한 침수로 테슬라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뉴욕 식당 화장실에서 신생아 시체가 발견되어 경찰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차원입니다. 허리케인 헬렌이 핥히고 자리에 침수 및 홍수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자가 홍수를 피해 지붕 위에서 구조를 기다리다가 몰살에 휩쓸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기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허리케인 헬렌으로 인해 마을 전체가 홍수로 피해를 본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의 한 노부부가 지붕 위에 고립된 채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제시카 드라이 터너는 텍사스에서 캐롤라이나에 있는 가족들을 좀 구해달라고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구조대의 출동은 늦었고 결국 지붕이 붕괴되며 지붕 위에 앉아있던 그녀의 부모님과 7살 된 조카 마이카가 홍수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허리케인 헬렌으로 인해 최소 13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애쉬빌이 위치한 번콤 카운티에서만 4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터너는 페이스북에 자신의 동생 메건 드라이가 부모님과 함께 집 지붕 위에 고립된 채 찍은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이 사진이 부모님의 생전 마지막 모습이 되었습니다. 사진을 보면 그녀의 어머니는 외투를 입고 핑크색 담요를 둘러싸인 채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지붕 바로 아래까지 차오른 홍수물은 금방이라도 이들을 휩쓸어 갈 듯 위협적으로 보입니다. 터너는 고립된 가족들이 911에 전화했지만 너무 많은 신고 전화로 인해 구조가 지연됐습니다. 이후 터너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앉아있던 지붕이 무너지며 가족들이 물에 휩쓸려 갔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터너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 그리고 절망을 느낀다면서도 생활에 적응하고 남은 가족끼리 서로 의지하며 이 고통을 이겨내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터너는 조카 마이카의 시신이 오늘 오전 동생 메건이 구조된 곳에서 약 0.25마일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허리케인 헬렌은 플로리다에 상륙한 후 남동부 전역에서 사망자만 130명 이상 발생시켰고 구조 작업이 시작되면서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KBTV 뉴스 길야민입니다. 열대성 폭풍 커크가 대서양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커크는 이번 주 강력한 허리케인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이지만 내륙 지방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러민 기자입니다. 허리케인 헬렌이 플로리다,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테네시 등 6개 주를 핥히고 가면서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섰고 침수 및 정전, 항공기 지연 사태로 재난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대서양 인근에서 열대성 폭풍 커크가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고 국립기상청이 밝혔습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커크는 해상에서 머물며 세력을 확장하고 있으며 내륙 지방으로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헬렌으로 인한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열대성 폭풍이 다가오며 전문가들은 주시하고 있습니다. 국립허리케인센터는 오늘 낮 기준 커크는 최대 풍속 50마일을 기록하고 있으며 빠르게 강해져 화요일 아침에는 허리케인으로 수요일에는 카테고리 3 허리케인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커크가 해상 위에 머물며 육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커크는 대서양 허리케인 시즌 들어 11번째로 이름이 붙은 열대성 폭풍입니다. 허리케인 시즌은 공식적으로 11월 30일에 종료됩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미 전역에서 불법 매춘 행위로 인한 한인들의 체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무면허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매춘 행위를 해온 한인이 또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전장 기자입니다. 지역 매체 KTXS에 따르면 텍사스주 타이 경찰국은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무면허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불법 매춘 행위를 해온 한인 최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지 경찰 당국은 최 씨가 불법 매춘 업소를 운영한다는 혐의를 잡고 그가 운영해온 스파에 대한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단속을 펼쳤습니다. 현지 경찰은 단속 후 해당 스파의 출입을 봉쇄했습니다. 불법 체류 신분으로 드러난 최 씨는 경찰에 체포된 후 연방 국경 순찰대에 의해 이민 구치소에 구금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달 전에는 뉴저지와 뉴욕에 걸쳐 불법 마사지 업소 네트워크를 운영한 혐의로 한국 국적의 37세 최모 씨와 중국 국적 업주 3명이 체포돼 기소된 바 있습니다. 이들은 2017년부터 뉴저지와 뉴욕에서 각각 8곳과 1곳에 불법 마사지 업소와 스파를 운영해왔습니다. 최 씨를 비롯해 체포된 4명이 소유한 9개의 마사지 업소들은 온라인으로 매춘부들의 사진을 올리고 성적 서비스 목록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미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 저녁 민주당 후보인 팀 어수와 공화당 후보인 JD 벤스가 90분간 TV 토론 대결을 벌입니다. 기러미 기자입니다. 11월 5일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저녁 9시부터 90분간 뉴욕의 CBS 방송센터에서 부통령 후보 간의 TV 토론 대결이 펼쳐집니다. 이번 부통령 후보 토론은 월즈와 벤스 모두가 정치적인 자질과 역량을 보여주고 그들의 러닝메이트가 제시한 공약을 홍보하며 지난 수개월간 이어진 캠페인의 일환으로 미 전역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릴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토론은 앞서 진행된 해리스와 트럼프의 TV 토론과 비슷한 방식으로 방청객 없이 진행되며 모두 발언 없이 바로 토론에 들어가며 자신에 대한 질문에 2분간 답변하는 방식입니다. 답변과 관련해 상대 후보에게 1분간 반박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고 이후 진행자의 판단에 따라 1분간의 재반박 기회가 부여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다만 대선 후보 토론 때와는 달리 이번 부통령 후보 토론은 한 후보가 발언할 때 다른 후보의 마이크도 켜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토론 진행자들에게 마이크 음소거 권한이 부여돼 심각할 경우 진행자가 임의로 마이크를 끌 수 있습니다. 이번 토론의 진행은 CBS 저녁 뉴스 앵커인 노라 오도넬, CBS 대담 프로그램 진행자인 마거릿 브레넌의 사회로 진행합니다. 벤스 후보는 미네소타주 하원의원 톰 에머가 월즈 역할을 맡아 역할극을 하며 한 달 동안 토론을 준비해왔다고 ABC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월즈 후보는 교통부 장관 피트 부티지지와 모의 토론을 진행하며 준비해왔으며 오랜 측근들과 바이든 백악관 출신들, 해리스 월즈 캠페인 팀원들과 함께 정책을 논의하며 토론을 철저히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지난 5년간 미국에서 한국 국민 28명이 살해되는 등 모두 839명이 미국에서 범죄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발생한 재외국민 대상 살인 사건은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최다를 기록한 것입니다. 인종차별 등 혐오 범죄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장 기자입니다.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최근 5년 동안 13,129명의 한국 재외국민이 범죄 피해를 입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체 재외국민 대상 살인 사건이 77건인데 이 중에서 약 36%가 미국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국가별 재외국민 범죄 피해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839건이 발생해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등에 이어 4번째로 많았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발생한 재외국민 대상 살인 사건은 28건으로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미국에서 발생한 재외국민 범죄 피해를 유형별로 보면 살인 28건, 강도 34건, 절도 494건, 강간 및 강제추행 17건, 납치 감금 8건, 폭행상해 협박 134건, 사기 121건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의원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종차별 등 혐오 범죄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재외공간에 신고 및 접수된 혐오 범죄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이후 발생한 혐오 범죄는 독일이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미국이 15건으로 두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미 항만 노조가 동남부 지역 항구에서 전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동부 지역 항만 노동자들이 동시 파업에 들어간 것은 지난 1977년 이후 47년 만으로 이번 파업은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장 기자의 보도입니다. 항만 노동자 4만 5천 명이 가입한 노동조합인 국제항만노동자협회는 오늘 오전부터 파업에 들어간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해안과 멕시코만 일대 36개 항만의 화물 선적과 하역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이번 파업은 어제 만료된 단체 협상 갱신 협상 과정에서 노사가 임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발생했는데 노조는 사측이 제시한 임금 인상폭은 조합원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항만 자동화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사측인 해양협회는 노조에 임금을 50% 가까이 올려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뉴욕 인근의 항구에서 하역을 기다리는 컨테이너만 10만 개에 달합니다. 식품부터 자동차까지 공급망의 흐름이 중단될 경우 해상 운임 상승과 인플레이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서 JP모건은 이번 파업으로 경제에 하루 최대 50억 달러의 손실을 예상했습니다. 올해 11월 대선을 앞둔 백악관도 항만 노동자들의 대규모 파업에 따른 여론의 움직임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진정성을 갖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자신의 메시지를 양측에 직접 전달하도록 담당팀에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비즈니스의 중심 뉴 맨해튼 거점을 둔 뉴욕 한인 경제인협회가 뉴욕 무역센터를 마련하고 오늘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개소식에는 지역 사회 인사와 경제인들이 다수 참석해 뉴욕 한인 경제인협회 무역센터 설립을 축하했습니다. 전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35대 뉴욕 한인 경제인협회 유정학 회장은 개소식에서 뉴욕 무역센터의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무역센터는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 확장과 수출 강국을 위해 노력하며 한국 중소, 중견기업의 미주 수출 증진과 모국 상품 구매를 확장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무역센터의 책임자로 31대 뉴욕 경제인협회 허순범 회장이 센터장으로 임명됐습니다. 허 회장은 뉴욕 무역센터와 뉴욕 경제인들이 한국 중소기업의 미국 수출 그리고 한인사회 중소기업들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역센터의 운영위원들은 현재는 비록 무역센터가 작지만 세계적인 센터로 발전시키고 경제계를 대표하는 인물들을 키워내겠다고 강조하고 후배들이 뉴욕의 상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 경제인협회는 78년 브로드웨이 상인 번영회로 출발해 80년에는 현재 명칭인 뉴욕 한인 경제인협회로 바꾸고 한국과의 수출입 그리고 중소, 중견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과 수출을 위해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이듬해인 81년에는 다른 도시의 한인 이민 경제인들과 힘을 합해 월드 옥타를 설립하며 경협은 뉴욕 한인 경제인협회 앤드 월드 옥타 뉴욕 지회가 됐습니다. 경협은 지난 6월 19일에는 충남 홍성군 뉴욕 수출 전시회에서 1,060만 달러의 수출 계약 성과를 이룬 바 있습니다. 또 앞으로 10월과 11월에도 뉴욕 수출 전시회를 연이어 개최해 많은 한국 중소 중견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과 많은 바이어들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한 BBC 기자는 최근 탑승한 런던행 비행기에서 항공사의 휠체어 사용 금지로 인해 화장실에 기어서 가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걷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이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다시는 이 항공사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슈 기자입니다. 한 BBC 기자가 최근 런던행 비행기에서 항공사가 휠체어 사용을 금지해 화장실에 기어서 가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BBC 기자 프랭크 아드너는 월요일 소셜미디어 X에 지금이 2024년인데
기내 휠체어가 없는 항공사 정책으로 인해 바르샤바에서 돌아오는 LOT 폴란드 항공기에서 화장실에 가기 위해 바닥을 기어가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걷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이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가드너는 자신의 다리가 바닥에 있는 사진과 함께 이 글을 올렸습니다. 승무원들은 가능한 친절하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며 그들의 잘못은 아니고 항공사의 문제라고 말하며 LOT 항공이 21세기에 맞게 개선되지 않는 한 다시는 이 항공사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후속 게시물을 통해 밝혔습니다. 그는 화요일 BBC 브렉퍼스트에서도 이 일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내가 어젯밤 바르샤바에서 런던으로 돌아오면서 탔던 폴란드 항공사 LOT에는 기내 통로 의자가 없었으며 이는 정말 말도 안 된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는 또한 기내 통로 의자를 갖추는 것은 어렵지 않다며 이런 의자는 유모차 크기로 접히고 아니면 그보다 더 작게 접혀 머리 위 선반이나 찬장에 쉽게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 뉴욕시 렌트 안정아파트 렌트비 인상률은 에릭 애덤스 시장 취임 후 3년 연속 고고 행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뉴욕시 렌트 안정아파트의 렌트비가 오늘부터 최대 5.25% 인상됩니다. 전장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시 렌트 안정 가이드라인 위원회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1년 계약 시 최대 2.75%, 2년 계약 시 최대 5.25%까지 인상률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렌트비가 $2,000인 렌트 안정 아파트의 경우 1년 계약 시 최대 2.75%, $55가 오른 $2,055가 되며 같은 아파트를 2년 계약할 경우 최대 5.25%, $105가 오른 $2,105가 됩니다. 렌트 안정 가이드라인 위원회는 지난 6월 2024 렌트 안정 아파트 운영비 지수 보고서를 통해 전년보다 뉴욕시 렌트 안정 아파트의 보험료는 21.7%, 행정비 4.6%, 인건비 4.3%, 건물 관리비는 3.9%, 건물 운영비 3.5%, 난방비 외 천연가스, 전기 등 유틸리티 1.3% 상승 등 각종 운영비가 증가해 렌트 안정 아파트의 렌트비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렌트 안정 아파트 렌트비 인상률은 지난 2013년 1년 계약 4%, 2년 계약 7.75%를 기록하며 정점을 찍은 후 10년 가까이 1년 계약 1%대에서 2년 계약 2%대 등락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에릭 애덤스 시장 취임 후 1년 계약의 3%대에서 2년 계약 5%대를 훌쩍 넘기는 등 3년 연속 고공행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상률은 1년 계약 3%, 2년 계약 첫해 2.75%, 다음해 3.2%였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지난주 플로리다 지역의 허리케인 헬렌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막대하다고 전해졌는데요. 한 가정집에서 허리케인으로 인한 침수로 테슬라 차량에 화재가 발생했고 집 전체가 불길에 타버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기러미 기자입니다. 지난주 플로리다와 미 남동부 지역을 강타한 허리케인 헬렌으로 인해 테슬라 차량이 불타오르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자주 모건 허지스는 금요일 허리케인이 상륙했을 때 내내 차고에 주차됐었다고 전했습니다. 차의 모델은 엑스플레이드이고 충전 중이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가족들은 침수로 인해 차고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할 때 8인치 정도 차를 높이 띄어놨다고 전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9명이 집 내부에 있었고 그중 2명이 화재를 빠르게 인지하고 일어나 차고 안에서의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모두 무사히 탈출했지만 집은 화재로 인해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피넬리스 카운티 당국은 주민들에게 소금물에 노출된 전기차들을 집에서 50피트 정도 떨어진 곳에 주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허리케인 헬렌은 지난주 목요일 플로리다 빅밴드 지역에 상륙해 남동부 지역에 총 6개 주를 강타하며 사망자는 13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뉴욕시의 한 식당 화장실에서 신생아 시체가 발견돼 충격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찾기 위해 수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기러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오전 뉴욕 파이낸셜 디스트릭트에 위치한 쿠바 음식 전문 식당 화장실에서 아기 시체가 버려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 당국은 의식이 불분명한 아기가 발견됐다는 911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섰으며 현장에서 아기의 사망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현장 인근 주민은 아기의 엄마가 아마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것 같다고 추측했습니다. 또한 산모가 신생아를 벌인 만큼 절박하게 만든 건 사회 시스템의 원인이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뉴욕시 경찰이 사건을 더 면밀하게 조사하기 위해 인근 델리 가게의 보안 카메라 영상을 요구했고 사건이 발생한 식당은 정상 영업을 이어갔습니다. 식당 주인은 이번 사건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없으며 경찰은 아직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오는 11월 5일 치러지는 뉴저지 버겐 카운티 커미셔너 선거에 한인 입양인 앤드류 미한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버겐 카운티에서 커미셔너는 의원 역할을 하며 총 6명으로 구성됩니다. 1세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미한 후보는 17년 이상 수학 교수로 일하며 2023년 6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해켄색 교육위원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2021년에서 2022년에 뉴저지 한인회 이사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그는 버겐 카운티에는 7만 명이 넘는 한인이 사는 등 아시안 인구가 많지만 카운티 의회에 커미셔너 6명 중에서 아시안은 단 한 명도 없다며 한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뉴저지주 저지시티를 중심으로 미국 사회에 한국의 전통 무술과 한류 문화를 알리는 데 공헌한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 체육관이 올해로 창립 34주년을 맞아 동포사회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1990년 뉴욕 일원 한인들의 대표적인 초기 이민 정착지 중 하나인 저지시티에 자리를 잡고 태권도 보급을 시작한 장 장관은 미 주류 사회에 한국 태권도를 널리 알린 대표적인 무도인 중 한 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장 장관은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 체육관을 통해 주류 사회 유명 인사들을 포함해 3만 명에 가까운 제자들을 길러냈습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계획 중인 1년에 제한된 지상작전에 대해 미국에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이스라엘과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시기, 목적, 템포는 이스라엘이 알릴 것이며 현재로서는 국경 인근의 헤즈볼라 시설에 초점을 맞춘 제한된 작전이라고 알려왔으며 이에 대해 계속 대화 중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외교적 해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워싱턴 포스트도 이스라엘이 미국의 레바논에서 제한된 지상작전을 곧 개시할 계획이라고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몰게지 은행협회는 9월 16일에서 20일 모게지 재융자 지수가 전주보다 20%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몰게지 재융자 수요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5%나 급증했습니다. 대출 금리 하락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B컷 결정에 30년 만기 고정금리 모게지의 평균 이자는 6.13%로 낮아졌습니다. 저소득 대출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연방주택관리국의 30년 만기 고정금리 모게지의 평균 이자는 6.12%에서 5.99%로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뉴욕시 5학년 학생은 5개 보로 내에 있는 모든 중학교에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여전히 학군 내 거주자, 형제, 자매가 이미 다니는 학교에 지원할 경우 우선권을 줄 계획이라고 시 교육국은 밝혔습니다. 또한 시 교육국은 고등학교 지원을 무제한으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전에는 8학년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고등학교는 12개로 한정됐습니다. 공립교 지원 및 등록 허브인 마이스쿨 포털에서는 고등학교 지원서를 작성하면 특정 학교에서 입학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 보통, 낮음 등 3단계로 알려주게 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